아유, 또 저런 걸 또 편집을 해서. 오늘같이 좀 웃을 일 없는 시장에서 저런 쇼트 보니까 그래도 좀 웃게 좀 되네요. 낫습니까? 예.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잘 살리시는지 정말 아유, 찐 방송인. 아닙니다. 아직 정프로님 멀었습니다. 네. 따라가려면 정말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어떻게 머리를 좀 이렇게 머리로 한번 네. 웃겨보는. 한번 해보실래요? 보통 결심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본인이 한번. 네, 웃깁니까? 여러분이 웃기다면 뭐 망가져도 됩니다. 네. 네. 별로 안 웃기네요. 네. 정프로님 정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별로 안 웃긴데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 괜찮네요. 네. 근데 안 감아야 된다는데 저는 안 감을 쓰고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네, 너무 자주 감으시더라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감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시청자 웃기는데 그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네요. 한 3일씩은 버텨줘야 됩니다. 그럴 순 없고요. 자. 정갈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이분은 또 너무 이상하게 맞이하게 됐네요. 네, 우리 방송 이상한 방송이 되시긴. 네,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자,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기현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또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뭐 헤어는 저희 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예. 아침에 잘하고 나왔는데 이게 전무님도 조금만 만지면 좀 재밌을 네. 것 같은데요. 크게 뭐 저희가 예. 이질감이 없습니다 지금. 예, 전무님도 네. 조금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보다는 오늘은 유익한 네. 정보를 전해주시러 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빠삭하게 아시는 거잖아요. 반도체 산업협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거 기업들이 만들었죠.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네. 모여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또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서 또 일하시다가 뭐 퇴직하신 분들 또 여기서 한 자리씩 맡고 뭐 이런 거 그렇지는 아니겠습니까?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뭐 우리 직원들은 뭐 네. 회사 근무하다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바로 온 사람들도 있고. 네. 자,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그러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쩌면 이제 기업에 계시거나 혹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너무 이제 이쪽에 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한 차원 좀 높게 네.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을 한번 오늘 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반도체가 뭐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반도체 매출을 대만 TSMC 1위를 넘겨줬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뉴스였죠. 예, 있더라고요. 예. 이 심각한 뉴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그렇죠. 메인으로 주로 하는 네. 곳이고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주로 하는 곳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시스템 반도체 이 제조는 등락이 크지 않아요. 작년에 우리 자동차 반도체 부족해서 자동차 그 공장이 일시 중단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가격이 높아졌어요. 일명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네. 파운드리에서 제조하는 웨이퍼를 가공해서 만들어준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게 잘 떨어지지 않았고요.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는 코로나 이후에 그 긴축 재정으로 갔잖아요. 각 정부의 정책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수요가 가격이 위축되면서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가격은 다운이 안 됐고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죠. 예, 그건 비교할 만한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무님께서 저희가 그럼 정프로님 말씀해 주셨을 때 보도가 그렇게 됐죠라고 말씀하신 게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 사실은 다르다라는 거를 짚어주시는 아니 종목이 다른데 뭐 달리기 뛰는 사람하고 네. 높이뛰기 뛰는 사람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메모리 반도체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 시장은 안 좋은 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렇게 뭐 걱정할 상황 아닙니까? 현재 과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2017년, 18년, 그러니까 16년 이후 17년, 18년 오면서 이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데이터 센터에 서버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7, 18 너무 좋았고 그때 나온 뉴스가 영업이익 50% 나왔고요. 19년 좀 안 좋았다가 20년 좋았고 21년 괜찮았는데 지금 22년이잖아요. 네.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했는데 지금
이 과거 5년 전부터 좋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안 좋긴 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쵸. 예, 예. 그럼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전체적인 수요가 위축돼서 그런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전자제품의 부품이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데이터 센터의 서버, 그다음 이제 휴대폰, 그다음 PC거든요. 네. 휴대폰 안 바꿔요. 안 바꾸시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안 바꿔요. 예전에 막 2년에 한 번씩 막 바꾸긴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바꿨는데 요새 근데 3년 너무 넘었어요. 많이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비싸지긴 했죠. 예. 대신 들어가는 반도체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들어갈 거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반도체가 싸서 그렇다니까. 싸서. 예, 반도체 싸니까 우리 휴대폰을 싸게 써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업황이 안 좋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 반도체 산업 업계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나요? 뭐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책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긴축으로 가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시장이 위축되니까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시장이 위축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공급자의 문제는 아니고 수요자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그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산업도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공급자 쪽의 문제가 뭐 있을 것 같은 건 뭐냐면 예.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몇 나노가 정확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나노에서 뭐 50나노, 50에서 25나노, 12나노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네. 사실 뭐 한 1, 2년,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쭉 줄어드는 기술이 좀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7나노에서 겨우 5나노, 5에서 또 4, 3, 2, 1, 1.4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나노 하나 낮추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 뭐 EUV 장비에 뭐 어마어마한 이거 들어가는데도 수율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 예,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그거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네. 기술 개발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네, 늘어지면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죠. 네, 우리 반도체 기술은 작게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작게 하면 원가가 떨어져요. 원가가 떨어지면 매출이 높아지고 원가 떨어지고 이익이 많아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럼 옛날만큼 매출 확대가 안 되고 이익도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그래서 돌아가지 예, 않으니까. 빨리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를 나눠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공장을 짓는데. 그리고 그러한 이 투자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네. 그 나머지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개발이 늦어져도 뒤에 추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끌고 가야 돼요. 네. 예, 개발이 늦어져도 생산성이 떨어져도 위험하지는 않다.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로 넘어가면 네. 3개 회사예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근데 개발 속도가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었어요. 기술 개발이. 근데 매일 제일 앞서 있는 곳이 기술 개발이 늦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속도로 가잖아요. 여기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든다는 게 이제 사실 문제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세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것조차도 뭐 크게 옛날만큼 원가 이하로 판다. 옛날에 원가 이하로 팔아서 치킨 게임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뒷줄에 서 있는 회사는 죽어요. 그게 치킨 게임이거든. 근데 앞줄은 안전한데 우리는 계속 앞줄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치킨 게임은 뭐 없을 것 같아. 세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2개 회사, 제조는 2개 회사, 네. 메모리는 3개 회사. 근데 뭐 하여튼 뭐 1, 2, 3등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네. 투자비나 기술 그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회사가 네. 2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좀 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회사가 2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들 말고는 뭐 그렇다고 반도체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네네네. 예, 치킨 게임 들어가서 회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언론에서 우리는 언제 1등 하냐 물어보는데요. 네. 그 너무 급하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1등이라는 건 뭐 그 파운드리요? 예, 파운드리 이제 TSMC를 뛰어넘는다. 메모리는 1등인데 네, 네. 자꾸 TSMC하고 비교하니까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쯤에 1등을 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1등 목표는 1등이야. 네. 목표는 1등인데 언젠가. 언제인지 목표를 좀 잡아놓고 보통 1등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음 기말고사에서 1등 할 거야. 뭐 이런 아니 그 목표. 사실은 1등 한 것도 있죠. 3나노 양산. TSMC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발표했어요. 2027년 1.4나노 간다. 예. 예. 3나노가 삼성전자 3나노가 TSMC 3나노랑 같은 3나노예요? 뭐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약간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뭐 달라봐야 뭐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3나노를 쓰는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예. 고객은. 미국 회사가 3나노를 쓰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TSMC 썼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삼성 썼다가 또 네. TSMC 갔다가 막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네. 3나노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예, 너무 이제 기술 하시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아니라고 하는데 뭐 다른 회사가 했는데 똑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예, 고객 입장에서는 레벨이만 보면 된다. 예. 보통 이제 인텔에서 그 서버용 CPU 뭐 이제 다음 버전 내놔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쫙쫙쫙 이렇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들이 좀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걱정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연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텔? 이게 우리 D램이잖아요. 낸트는 뭐 별 문제는 아니고 D램은 항상 CPU랑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연산기거든 둘 다. 네. 그 CPU 옆에서 D램은 연산을 빨리 할수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CPU가 좋으면 좋을수록 D램도 좋은 거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D램 개발을 계속 하는데 인텔이 놀고 있으면 D램 수요가 변하지 않아요. 인텔이 좋은 거 계속 내잖아요. 그럼 D램 수요가 점점 많아져. 그 우리도 좋은 거야. 네. 그 인텔과 우리나라 회사들은 상생 관계죠. 네, 상생 관계. 인텔이 잘해야 우리도 좋아져. 같은 배를 탔군요. 같은 배예요. 네. 왜냐면 둘이 페어야. 네. 둘이 없었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D램도 혼자 못 살아요. 네. CPU도 혼자 못 살아. 둘이 있어야 그게 연산기가 돼요. 네. CPU가 되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텔이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좀 뭐 뭐 일을 안 부자, 하는지 여부는 부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자라서. 약간 좀 이렇게 그 침체돼 옛날에는 있죠. 세계 1등 회사였잖아요. 네. 기술도 세계 최고, 매출도 세계 최고, 1등 회사니까 뭐 별로 일을 안 해서 기술 개발이 안 돼서. 그 지하실에 또 외계인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나노에서 멈췄어요. 기술 개발하다가 우린 지금 3나노 하잖아요. 네. 엄청난 차이죠. 10나노, 3나노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텔이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또 방책이 없습니까? 다른 그렇다고 대책이? 우리가 막 그냥 CPU 개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 두 종류입니다. CPU가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게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 이건 좀 달라요. 네. 스마트폰의 CPU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고 AP. 그거는 네. 예, OS가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삼성도 하고 퀄컴도 하고 얼마 전까지 뭐 저기 중국 업체도 했죠. 네. 근데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인텔 아니면 AMD입니다. 네, 네. 두 회사밖에 못 해요. 음. 예. 근데 AMD가 잘하면 되는데 잘해요. 네. AMD가. 그 뭐 인텔 안 되면 AMD라도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AMD 채택률이 낮은 거는 역시 이제 서버가 워낙 이제 중요하니까 그 어떤 지금까지 믿음을 계속 줬던 인텔 거를 계속해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조 어디 가도 원조가 있잖아요. 원조는 인텔이고 그렇긴 하죠. AMD는 이제 분가해서 나온 거고요. 분가. 네. 네. 예. 거기에 발음, 있던 사람들이 발음 나와서 조심 부탁드립니다. 예. 안 되고요. 분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정확치 않아서. 네. AMD는 그래서 물론 성능은 꽤 괜찮게 나오곤 있으나 여전히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옛날부터 작았어요. 예. 작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는 건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인텔 입장에서 좀 위협적이죠. AMD가. 왜냐하면 AMD는 공장이 없어요. 설계만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AMD가 설계를 해서 누구한테 맡기냐? TSMC한테 맡깁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한테 맡겨요. 네. 근데 인텔은 설계를 해서 자기 공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공장의 기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AMD보다 기술력이 떨어진 그 제품은. 아니 그래서 이제 인텔 입장에서도 좀 인텔의 경영진 입장에서도 좀 리스크가 있죠. 지금 현재로 보면. 네네. 예, 그래서 제조 시설에 투자하겠다라고 나섰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업황에 대한 사실 우려를 지금 할 수가
상황인 게 정책으로 인해서 예.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업황의 회복도 좀 예측하기는 어렵겠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산업이나 시장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는데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 정책을 봐야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이제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네. 너무 긴축을 하면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거다. 같아요. 정부가. 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다 마찬가지. 전 세계 정부가. 네. 어느 정도 이제 긴축하다가 좀 완화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는 혹시 그 미국의 반도체 어떤 그 반도체를 그냥 안보 쪽으로 이제 점점 몰고 가잖아요.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예, 안보다, 인프라다. 뭐 미국이- 바이든 얘기했으니까. 미국이 그래서 점점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거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오히려 좀 불리한 싸움일 거라고 보세요? 근데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2021년 1월 달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중단됐었잖아요. 그거 보고 네. 깜짝 놀란 거죠. 반도체 종주국인데 반도체가 없어서 음. 그것도 이제 TSMC가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없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네.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반도체 제조 시설을 갖자.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해서 제조하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파운드리 기업의 제조 시설을 유치해서 구축하겠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서 잘 되면 우리 메모리잖아요. 그런 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같이 갑니다. 네. 우린 좋아지겠죠. 아 그래요? 미국이 제조 시설 많이 지으면 첫 번째. 아,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략은 이제 자국의 반도체 자급화를 하자는 거고요. 근데 자급화 하려면 이제 제조 시설이 재편될 거 아닙니까? 네. 제조 시설 자체가 지금은 동아시아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한국, 대만, 중국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비율을 좀 미국으로 가져가자.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입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의 제조 시설의 비율이 좀 떨어져야 되고 미국이 좀 높아져야 되겠죠. 우리는 메모리니까. 예,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미국하고 협력하는 게 오히려 뭐 중국하고 대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 반도체 수출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예. 중국에 어쨌든 우리가 파는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자체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막 생겨나고 만들고 뭐 14나노까지는 뭐 성공했다는 얘기가 이제 들리는 것 같긴 하고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으로 판매 혹은 중국 내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 팔던 우리의 메모리 중에 한 절반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네네. 중국도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목표가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첨단 제조 산업의 말단의 부품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완성체가 됩니다. 산업이. 네. 그래서 반도체를 하고 싶어 해서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현재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14나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28나노예요. 아 시스템이 14나노군요. 14나노고 네. 28나노입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현재 삼성전자하고 TSMC는 3나노를 해요. 좀 조금 거리가 있죠. 네. 메모리 D램은 28나노잖아요. 음. 우리나라 회사들 뭐 우리나라 지금 D램 회사는 14나노를 해요. 좀 거리가 있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딱 멈춰놨습니다. 못 따라. 더 못하게끔. 네, 더 28나노, 14나노 딱 멈춰놨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자체로는. 예, 중국 자체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다 미국 장비로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국 장비를 받지 않으면 제조시설 구축을 못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 전 세계의 전자제품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공급처입니다. 전자제품 조립 공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시장으로서의 역할, 반도체 수요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전자제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죠. 네네. 그러면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메모리 파는 거, 뭐 시스템 반도체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중국이 전자제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기를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받으려면 중국이 안 하면 비싸져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해야 싸지거든. 전자제품은 단 첨단 반도체 기술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만 있을 뿐이지. 네. 전자제품 조립처로서의 역할은 필요한 거예요. 미국도. 그러면 전자제품 조립하려면 반도체를 가야 되잖아요. 네. 가야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시장으로서의 중국하고의 관계는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리고 옆 나라고 뭐 우리 열심히 공급해주면 되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이 언제 끝나는지만 생각하면은 뭐 다 정치적인 부분이 뭐죠? 정책적인. 정책적.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정책적인.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정책이니까. 예, 그런 정책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보면 된다. 네네네.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뭐가 제일 우리가 걱정할 거고 뭐가 되면 우리는 제일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한국과 대만이 주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 제조 시설이 한국에 있잖아요. 네. 근데 선발은 미국, 유럽, 일본인데 우리가 후발이지만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은 이 선발 국가보다 지금 훨씬 나아요.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빨리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속도전을 우리가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느려요. 예, 느립니다. 네. 예, 이미 뭐 좀 잘 산 지가 오래됐고 일도 그냥 뭐 원칙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우리는 빨리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한 거거든. 근데 제 우려는 우리가 점점 느려져요. 느려져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뭐 TSMC도 짓고 삼성도 나가 짓고 인텔도 짓고 마이크론도 이제 짓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속도가 비슷해져. 우리 경쟁력이 없어져요. 사람은 그게 훨씬 낫거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나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 우리가. 자꾸 미국 사람 앞서려고 하면 안 돼. 왜? 우리나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 미국 가서 미국 기업에 근무하잖아요. 그 인정해줘야지. 근데 우리의 경쟁력은 뭐냐 이거야. 속도거든. 네. 이 속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국민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이게 점점 더 늘어져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하고 비슷해지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나 이런 뭔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빨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고 나서 뭔가 M&A 움직임도 조금 있고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매듭지어진 게 기업이 빨리 하는 건 합니다. 그건 기업의 일이지. 네. 기업이 빨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예, 법과 관련돼 있는 거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 기업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야 되는 일. 네. 그리고 공장을 질 때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받는 일. 뭐 물 땡겨와야지 전기 땡겨와야지 뭐 그런 일. 또 인허가 받는 일.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엄격해졌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아니 삼성, SK 하이닉스 들어온다 그러면 다들 환영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 현수막이 바뀌어요. 환영해서 반대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들어오기 공장 전까지는 지을 때 환영. 법을 유치하려고 분진 그러다가. 날린다, 네. 시끄럽다 이러면서. 분 시끄럽다. 뭐 우리도 개발해줘라. 뭐 이렇게 못 간다. 뭐 이렇게 뭐 전기선 못 간다. 뭐 물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근데 들어갈 우리가 때 좀- 우리 민주주의가 이제 지금 뭐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됐어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함 때문에 우리가 뭘 가야 되는데 민원 한번 미국이나 발생하면 뭐 큰일 다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 옛날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다요. 떨어지면 하루하루가 경쟁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에는 이 중국의 추격을 걱정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선발국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돼. 같은 종목으로.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하고 그 사람들이 제조시설 투자를 그동안 안 했거든. 네. 근데 지금부터 해요. 우리랑 똑같아. 제조시설 투자를 우리도 하고 그 사람들. 미국, 일본이. 네, 미국, 일본, 유럽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조시설을 놓고 경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경쟁력을 갖고 있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경쟁력 말씀하시니까 일단 작게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원천 기술 쪽은 아무래도 미국이 혹은 뭐 일본이 그런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캐논도 뭐 20년 만에 다시 노광 장비를 예. 뭐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예. 만약에 일본이 혹은 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원천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사람 많이 노동 집약적인 건 아니니까 자동화돼 있었어요. 예. 만든다면 예. 예. 진짜 우리는 경쟁력을 그 순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워낙 한 20년간 튼튼하게 좀 쌓여져 있어서 그들이 지금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뺏기진 않습니까? 한꺼번에 뺏깁니다. 아 그래요? 생태계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 꼭 그래요? 우리는 제조만 잘해요. 소재, 부품, 장비는 다 지금 해외 의존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엄청 국산화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산화 하려고 엄청나게 그 정부에서 노력했잖아요. 아니, 재작년에도 그 뭐 많은 걸 한꺼번에 못하죠.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네. 다행히 아베 총리께서 정치적인 이유로 소재를 규제했잖아요. 네. 예, 규제. 그래서? 규제해서 그때부터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국산화. 네, 네. 라고 의지가 충천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19, 네. 20, 21, 3년 됐잖아요. 네, 했는데 아직은 여전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안 된 게 뭐 한 70%니까. 그때 이후로? 네. 그때 이후로 된 게 10% 이내고요. 아,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예. 아니 그게 그렇게 3년 만에 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아, 벌써 벌써 했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빵집에 빵 굽는 기술이 세계 최고야. 네. 빵 굽는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뭘 해야 되냐면 오븐이 세계 최고로 갖다 놔야 돼. 아, 기계. 밀가루 세계 최고로 갖다 놔야 돼. 아, 저기 후진 거 갖다 놓고 빵 세계 최고 맛있는 거 못 만들어요. 기계를 오븐은 저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그렇죠. 아, 예, 저 밀가루는 일본에서 오고. 갖고 와야 되고 그게 안 되죠. 우리가 뭐 반도체 제조 기술이 세계 최고가 아니고 뭐 그냥 그만 하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는 세계 최고의 장비, 오븐과 밀가루를 썼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가 네. 아직 생태계가 강하게 못 된 것은 2019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어요. 왜? 그때는 그러니까 산업은 국경이 없었어요. 그냥 사와서 이렇게 하면 미국이나 되니까. 일본이든 뭐 전화하면 탁탁 와. 돈만 주면. 근데 갑자기 아베 총리가 나타나더니 산업의 경계선을 딱 긋어서 국경이 있다. 내가 자세히 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이동이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물류 이동이 정치적인 문제로 막힐 수도 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다음 코로나 났잖아요. 예. 이거 병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제가 2019년 7월 달에 한 얘기예요. 이건 10년 이상 가야 된다. 그래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뭐 1년 지나니까 성과 찾더라고. 1년 만에. 예, 지금 그러면 이제 3년 지났으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죠. 끊어지진 않고 예, 있으니까. 기업들은 근데 이제 수요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네, 그 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네.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기업이 하는 게 좋거든. 그래요. 아쉽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좀 많이 좀 진전이 좀 있었던 줄 알았는데. 10%라니. 생각보다 아직은 미미하군요. 근데 이제 안 된 건 뉴스가 안 되고 된 것만 뉴스가 되니까. 예. 우리 또 빠른 민족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신 7년 후는 빠른 것을 기준으로 7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전무님? 예. 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10년도 사실 빠른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했으면 중국이 훨씬 잘했겠지. 우리보다. 중국은
정부가 엄청 돈을 다 대줘요. 사람도 많아. 그 소재 부품 장비 충분히 그거 오랫동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 장비를 갖고 공장을 지었겠지 지금쯤. 안 되는구나. 예, 중국 생각해 보세요. 더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할까 봐 소재 부품 장비를. 더 잘하면 우리가 사서 쓰는 순간 우리의 기술이 중국보다 나았지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진짜 맘먹고 그냥 반도체 공장 지금 때려 지으면 우리 역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그 사람도 원천 기술 갖고 있는 데인데. 그들이 느려 터진 거를 아니.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니까요. 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앞으로 아니 그래서 우리가 느려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빨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느려진다고. 네네네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갖고 그 사람들은 반도체 제조 기술이 제일 첨단이 인텔이나 마이크로인데 그건 우리보다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원천 기술과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미국이 없으면 공장 못 지어요. 네네네.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짓는데 중국이 우리 보고 공장 지어달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지을 수도 우리가 장비가 없는데 미국 장비를 배달시켜야 돼. 안 되지 당연히.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은 3나노짜리 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건 우리 자체가 그 부분 주권이 없어요. 그거 우리가 왜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안타까운 일이지. 나 해주고 싶어. 아, 괜한 고민하고. 그래 해주고 싶은데 안타까워 옆 나라니까 해줘야지 당연히. 근데 우리 못해. 그럼 미국이 해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고민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 우리 할 수도 없는데. 아 우리 선택에 막 선택. 그거 아니군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 우리 페퍼, 치퍼 미국 애들 페퍼 들어가는데 우리의 선택 무슨 선택을 해? 아 그러면 저 이제 되게 걱정이고 저도 왜냐면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막 공장 지으라고 하고 미국은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중국에 안 지으면 아 이거 안 될 것 같고 또 지었다가 또 미국에서 밉보일 것 같고 이랬는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네. 뭘 갖고 지어? 우리는 사람밖에 지을 없어. 수가 없는데. 사람밖에. 아니 빵 공장 짓는데 우리가 지으려고 해도 지으려 오븐이 없구나. 빵 기술자만 있지 오븐이 없어. 어디 후라이팬에다 해야지 그러면. 아 그래요? 우리는 후라이팬은 있지. 아 그럼 뭐 그러면 아예 됐네. 미국에서 노하면은 중국에 공장 지을 생각도 못 하겠네요. 못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럼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되겠네. 네, 지금은 중국으로 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는 14나노, 아. 디램은 28나노 이렇게 지금 미국이 선언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럼 우리는 저 치포에 뭐 들어갈까 말까도 고민할 그거 필요도 없네요. 고민 필요 없어요.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면 미국 장비, 일본 소재를 못 받아. 우선순위가 밀려. 팔다 남은 거 주지. 먼저 안 줄 거 아니야. 아. 우리는 그러면은 무조건 아니 이 상을 아니, 유지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아, 그 그러네. 언론 보도 보시면서 되게 답답해하셨어요. 답답이 난 언론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예? 미중 기술 패권 한국에 왜 한국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이 아니지 둘 다 선택이지. 미중을 왜 선택해? 미국은 당연히 공급자로서의 협력자. 그건 들어가 당연히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 들어가서. 네네. 중국은 수요자로서 우리가 협력자. 아. 중국의 공장 못 지어요 우리가. 예. 우리는 열심히 반도체만 잘 주면 돼. 아. 우리 그냥 팔기만 하면 되네요. 팔기만 하면 돼요. 아니 다행스러운 건 중국이 반도체를 메모리는 못 만든다는 거. 아. 그 우리께 필요하다는 거. 예. 그거 다행스럽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경쟁이면 문제가 되겠지. 네네네. 너무 소주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언론이 이런 프레임을 왜 언론이 짜냐. 생각해 보면 기자님들이라 해야지. 기자님들이 문과 출신이야. 이거도 있습니다. 있어요? 요새. 있어요? 요새 아, 이것도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그래서 산업공학 문과를 이런 거 나와서 공부하신 분들.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네. 있구나 생각을 하셨었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얘기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뉴스가 안 되니까 안 네네네. 받아들더라고. 이렇게 뉴스 나면 아무도 안 보니까. 더 볼 것 같아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면은 더 보지 않을까요? 대신 좀 약간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그쵸. 있겠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이게 팩트를 알아야지. 음흠. 자존심 상해야 돼.
네. 상해야지 당연히. 상해야 왜? 우리가 뭐라도 변화를 일으키죠. 변하지. 우리가 이 뭐 1등이라도 사실 뭐 빵 기술자지. 아무것도 없어 빵 기술 외에는. 그러니까 자꾸 빵을 비유하셔서 똑같은 참,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오븐 만들고 밀가루 다 있는 줄 알아? 없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잘 구웠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국민 산업에 기술만큼. 빵 장인. 국경이 없었다고. 네. 근데 지금은 아베 챙기고 시절에 있지. 국경을 만들었고 바이든은 완전히 그 만들었고. 정부 개입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보 산업이 된 거지. 네. 이 반도체 쪽 이제 투자하신 분들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 뭐 600만, 500만 뭐 이렇게 되신다는데 대부분 이제 뭐 삼성 무슨 저 냉장고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고 반도체 기대하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이분들은 지금 고민들이 많아요. 막 8, 9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이 반도체는 이 상황에서 그냥 던지는 게 맞나? 아니면 이 정도 떨어졌으면 물 타는 게 맞나? 아니면 가만히 그냥 있어 볼까?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그 팔고 어디로 가요? 팔고요? 제가 뭐 팔고 2차 어디로 전지, 가냐고. 2차 전지가 왜 핫하잖아요. 5G 2차 전지 장비 잘 모르겠어요. 2차 예. 아니 그치. 바이오 어쨌든 제일 안전한 것은 저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라고 봐요.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산업협회에 나오셔서 그러신 거 아니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을 봐야지. 아, 경쟁이 없어. 전 세계 지금 3개밖에 없고. 네, 앞으로 5년 동안은 이대로 가요. 예. 그러다가 미국 회사가 우리를 앞설 수는 있어요. 마이크론이나 네. 인텔이 앞설 수 있는데 인텔이 앞선다는 건 좀 그 확률이 희박하고 네. 마이크론이 혹시 뭐 잘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앞서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앞으로 5년, 제 생각엔 10년은 글로벌 탑 입장에서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이제 협회에서는 전무님을 필두로 해서 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마이크론이 뭐 잘하긴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잘하지 자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예, 해요. 우리끼리도 합니다. 네, 예, 네, 예. 거기서도 자신감을 내비치시니까. 아, 예. 아니 근데 불안은 해요. 아, 옛날에 격차가 이랬으면 네.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요새 마이크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 그 사람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을 넘었다는 보도가 많아. 아,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자기들 얘기니까. 네, 네. 뭐 우리가 뭐 저 운동 경기 하듯이 뭐 초시계로 재는 건 아니니까. 음. 근데 옛날에는 그런 보도 자체도 없었어요. 지금은 보도를 해서 내가 앞섰다라고 마이크론 얘기한다고 하니까 좀 가까이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의 속도를 못 쫓아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속도인 것 같은데요. 아, 우리가 속도? 우리 한국인들이 사실 좀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내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속도가 좀 많이 느려졌다 이런 얘기하시고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속도를 더 내지 않으면 우리는 추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위험한 것은 추격을 당하잖아요. 네. 그럼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등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급격히 위축이 돼요. 그럼 그걸 위해서 뭔가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속도를 많이 내야 된다. 빨리 어떻게 격차를 벌여놔야 회사 된다. 안에서는 한다니까요. 회사 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채찍질 가해서라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외부적인- 이 대한민국 자체가 느려졌다니까요. 왜 공장 짓는데 힘들어요. 이천에 용인 클러스터 지금 3년째 헤매고 있어요. 이유가 허가 문제입니까? 땅을 다 못 사서. 더 필요한데 더 많이 못 사서. 아니 요만큼 금을 건넜으면 땅을 사야 될 거 네. 아니야. 빨리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팔아서 높은 가격에. 그냥 높은 가격에 소문 나면 쫙 올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인프라라고 하는데 물, 전기 이런 거예요. 물은 한강에서 오잖아요. 네. 지나가는 동네가 야단이에요. 아, 지나가면 안 된다. 네. 전기 있잖아요. 전기. 네네. 철탑이 이제 땅 속으로 갑니다. 네. 철탑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많군요. 땅 속으로 가잖아요. 우리 동네 땅 밑으로 가면 안 된다. 또 이게 저는 이제 뭐 국민된 한 사람으로 보면 뭐 그분들 마음은 이해되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부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이렇게 이 국민들이나 또는 뭐 주민들이 의견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소중하게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도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딜레이 되면 될수록 기술 격차의 속도가 너무나 또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그랬지만 반도체가 국가의 핵심 산업이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안보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부분도 좀 균형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꼭 근데 수도권 땅이어야 합니까? 공장 짓는 게? 뭐 땅이야 꼭 수도권이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직접 멀리 가잖아요. 물류비가 또 빠지죠. 아니 직원들이 안 물리하고 내려오죠. 상관없어요. 직원들이 이탈을 해요. 이탈합니다. 직원들은 다 수도권에 살아요.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 집이 다 수도권에 있어. 그리고 또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네. 내려가면 이탈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몇 평이나 필요한 제가 좀 땅을 있으면 좀 주고 싶네요. 100만 평. 100만 평이요? 100만 평이요. 기본 100만 평. 네, 한번 저 우리 여돈 앵커 한번 좀 준비 좀 해보시죠. 선산이 네. 몇 평이더라. 선산 있어. 오 선산. 선사에 100만 아니 평.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뭔가 예. 예, 반도체를 참 투자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많이. 네. 예. 뭐 기술 격차.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우리가 네. 좀 놓쳤던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부장 이쪽은 저도 정말 몰랐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우리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한번 또 조만간 모셔서 반도체 시원하게 팩폭 좀 한번 좀 더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에 근거한 여러 가지 말씀들 재밌게 풀어주신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